안녕하세요. 최양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이어서 최근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얘기가 5월 6일자 공급 정책에서 나왔듯이 그러한 내용들을 이어서 2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3기 신도시에 대한 각각의 약간의 더 강세이고 더 청약 경쟁률이 높을 만한 지역들, 이런 3기 신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총 6개 정도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지역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각 그 3기 신도시 발표된 지역들의 특장점이라든가 뭐 이런 단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청약을 통해서 50% 정도가 3기 신도시에는 그렇게 청약을 하겠다. 뭐 이전 편에서 제가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청약을 우리 좀 약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입 수능에 있어서의 일종의 수시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정시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뭐 준공이 되거나 뭐 그러니까 실제 뭐 착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1, 2년도 남았을 수도 있지만 미리 청약을 사전 청약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이러한 청약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메리트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쯤이면 공급 대책이 나온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영상의 편을 말씀드리도록 되었습니다. 어쨌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여러 지역들이 좀 있는데 참 그러네요.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전 청약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 위나 요 위에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이전의 영상 사전 청약 제도에 대한 어떤 A부터 Z까지를 비교적 자세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쪽 영상으로 넘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얘기들은 6군데의 어떤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장단점 한번 리뷰를 하고, 청약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것들이 뭐 나름대로 선호하는 지역인가를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왕숙지구라고 있거든요. 남양주 왕숙동, 아마 왕숙지구라는 게 이제 왕숙천이 그 근처에 있어서 아마도 그 왕숙지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그 6개의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전체 면적이요 1134만 제곱미터이고요. 평수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면 한 343만 평이니까 가장 매머드급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왕숙지구는 1지구, 2지구 나눠져 있어요. 1지구가 약간 규모가 더 커요. 269만 평, 그 다음에 왕숙 2지구가 74만 평. 그래서 토탈 1, 2지구 합쳐서 6만 6천 가구. 그러니까 6만 6천 가구면은 곱하기 3 정도 하면 아마 수용하는 인구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2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매머드급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왕숙지구는요, 남양주시에 있고요. 뭐 별내선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지역들은 또 전철도 연장이 되고요. 뭐 얘기를 보면 이렇게 뭐 383호 이제 지방도도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GTX B 노선이 이쪽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 요인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또 진접선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뭐 또 나름 뭐 8호선 하고 이런 지역 이런 곳하고 연계가 되는 이런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왕숙지구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왕숙지구 바로 앞쪽에요. 여기가 왕숙지구면 요 앞쪽에 여기가 다산신도시예요. 경기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이미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 한 그런 다산신도시가 있는데, 이 다산신도시가 수용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왕숙지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다산신도시가 왕숙지구보다는 약간 좀 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왕숙지구는 거기보다는 조금 뒤쪽에 있어서 하긴 하는데, 다산신도시는 이제 도농역이라고 있잖아요. 그 도농역 아래 위로 이제 다산신도시가 건설이 됐는데,
일부 다산 신도시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단지들도 있지만 약간은 지지부진했던 그런 블럭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많은 그러한 신도시를 여기다 짓겠다. 그러면은 다산 신도시하고 왕수 1, 2지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합치잖아요. 합쳐서 30만 가구예요. 근데 이 30만 가구가 전부 다 그 전혀 뭐 거주지가 원래 있었던 지역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 논밭,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30만 가구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지역에는 공급의 어떤 오버슈팅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교통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왕숙지구에서 더 뒤쪽으로 가면 이쪽에 그 진접, 오남, 평내, 호평 이런 데들도 있는데 여기는 아마 이 왕숙지구가 본격화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조금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면에서는 살짝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말씀이 전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위치적인 어떤 입지면에서 본다면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왕숙지구 중에 왕숙지구가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지구하고 2지구가 어디가 더 비교 위에 있고 더 좋냐라고 한다면 결단코 왕숙 2지구입니다. 2지구가 더 아래쪽에 있고요. 여기가 2지구 바로 아래쪽에는 여기가 한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 지역이 뭐 송파라든가 잠실 또 아니면은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출퇴근하기에는 아마도 2지구가 더 좋기는 아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지구가 더 규모가 더 매머드급이긴 하지만 입지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야 봄직한 그런 하나의 코멘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단계인 그러한 지역들은 뭐 교산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남 교산지구라고 하는데 하남 교산지구는 전체 면적이요 649만 제곱미터 그래서 한 196만 평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호수는 3만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아까 최초 설명드렸던 남양주에 있는 왕숙지구보다는 한 절반 선 정도 수준, 절반보다 조금 더 미달하는 그 정도인데요. 이 하남 교산지구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아마 분양을 했던 하남 미사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미사지구인데요. 이 미사지구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하남 그 IC 하고요. 또 하남분기점 요 사이에 이제 계곡 쪽으로 살짝 골짜기 쪽에 들어가 있어요. 썩 그렇게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사지구는 그래도 뭐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런 데 많이 접해 있고 구하남 뭐 풍산이라든가 이런 덕풍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고요. 더 뭐 위치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하남 교산지구는 살짝 골짜기 쪽으로 좀 치우쳤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32,000가구이고 한다 하더라도 입지가 썩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에도 지하철 3호선이 연장이 되고요. 5금까지 지금 연장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연장이 되고 또 뭐 5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일부는 또 이쪽에 보면 뭐 9호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일단은 뭐 입지는 그렇지만 교통 요인은 상당히 또 좋은 편인 것은 틀림없다. 또 뭐 5호선도 멀지 않고 하니까 다만 약간 살짝 안쪽으로 좀 계곡 쪽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런 어떤 주거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교산지구인데 이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사지구가 굉장히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미사지구의 어떤 그런 차선의 선택을 하는 그때도 뭐 내가 되고 싶었으나 청약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자랐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차선의 선택으로 선택할 만한 32,000 가구 정도는 충분히 그 지역에 수요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아마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앞서 봤던 남양주의 왕숙지구보다는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하남 교산 신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마 신도시는 다시 본다면 과천 신도시가 있는데요. 이 과천 신도시는 여기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세대수가 이렇게 얼마 안 돼요. 한 7,000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위치가요.
지하철 4호선 선바이역하고 그 경마공원역 사이 그쪽에 있는데요. 뭐 여기는 글쎄요, 이전에 발표를 했던 상기 신도시 중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네임 밸류가 과천이잖아요. 누군가 여기 과천 신도시에 갈 만한 어떤 청약 가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으면, 여기는 아마 청약 가점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많아서 거의 만점에 가깝지 않으면 여기는 아마 청약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좋느냐? 예, 일단은 뭐 이미 기반시설 잘 들어와 있고 전철도 이미 있고요. 또 하나 과천 요 신도시에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그 도로가 하나 여기에 신도시 북쪽으로 있는데, 이 도로를 건너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서초구 우면동이에요. 그리고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전화번호가 앞자리가 02 쓰지 않나요? 뭐 그러면 뭐 할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기는 상당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전에 신도시들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뭐 위례도 발표 예전에 했었고, 뭐 분당, 판교, 뭐 광교, 동탄, 그다음에 일산, 뭐 일기 신도시, 그다음에 중동, 삼본, 평촌, 그다음에 또 뭐 저 위쪽에 일산 위쪽에 뭐 교화라든가 운정 이런 신도시들, 뭐 또 뭐 검단 이런 뭐 시흥 백옷 이런 여러 가지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양주 옥정이라든가 남양주 쪽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이런 많이 있는데, 역대 신도시 중에 물론 이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역대 신도시 중에 가장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사실 이전에 있었던 그 정부종합청사 앞에 있는 과천보다도 훨씬 더 서울에서 접근성이 더 좋은 것은 틀림없거든요. 기반시설도 아마 이런 정도의 규모면 더 좋은 시설들이 앞으로, 지금은 좀 약간 좀 외지, 그러니까 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쇼핑몰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건 없지만 앞으로 이런 정도의 실천 가구 정도 들어오면 더 좋아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고요. 뭐 청약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면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천 신도시였고요. 그리고 뭐 다음 아마 신도시가 보면 계양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천 지역에 괜찮은 신도시가 하나 탄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노지 분기점이라고 외곽순환도로하고 그 인천공항 그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그 분기점이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해서 남쪽으로는 계양 IC까지 뻗어 있는 그러한 신도시입니다. 이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보면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모양이 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귀 신도시다 뭐 이런 무스갯소리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계양 신도시가 있는데 세대수는 한 뭐 100만 평 정도 되고요. 17,000가구 정도 되니까 17,000가구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 5만 명 정도 수용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계양 신도시에 좀 살짝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는 당장의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에 계획이 당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확충하고 어느 정도는 좀 교통시설들을 좀 여기에 있는 신도시의 주민들을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BRT라고 해서요. 왜 그 M버스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거의 더 안 쓰고 중간중간 거의 내리지 않고 가는 그 버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광역 급행 뭐 버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 1회당 수용 그 승객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쉬운데 추후에 어떤 그런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계획적으로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한번 해봅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러한 전철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 사실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부평의 삼산지구라든가 아마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뭐 청라라든가 뭐 청라하고 송도는 약간 좀 다른 뭐 그 바운더리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 주변부라든가 이런 곳에 신규 대규모 단지라든가 신도시가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신규 주택을
가려고 하는 대기 수요는 충분히 있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뭐 17,000가구 정도면 충분한 수요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지역에도 물론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잘 들어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계양신도시의 하나의 장점과 단점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볼 신도시는요. 예, 한번 같이 가보면 신도시는 예, 대장신도시입니다. 이 계양신도시하고 대장신도시는 거의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약간 큰 도로를 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 대장신도시는 한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양신도시가 17,000가구니까 대장신도시가 2만 가구. 그래서 아래 위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계양신도시이고요. 바로 이렇게 대장신도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약간 이제 연결을 하면 살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연결을 하면 이렇게 살짝 이 니은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인데 이게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기 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인천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부천 관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뭐 제가 보기엔 이걸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아마도 이 대장신도시 뭐 어떤 블럭 단지라든가 뭐 예, 그다음에 계양신도시의 어떤 단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이런 블럭에 사면 여행 가고 싶은 충동이 매일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 우리나라 최초로 신도시 중에 에어포트 뷰가 되는 그런 신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데 제가 여기를 이미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공항에 김포공항에서 상당히 근접해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 비행기 소음이 그렇게 거의 없던데요. 그래서 아마 약간 좀 거리가 생각보다는 좀 있는 편이고요. 김포공항하고 아마 이륙하는 각도라든가 착륙하는 각도가 이쪽 분야는 쪽은 아닌 걸로 일단은 그냥 활주로만 잘 보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장신도시도 계양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전철이라든가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고 아까 계양신도시에 있었던 그러한 BRT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역시 여기도 최근 이 지역에 근 뭐 한 10년, 20년 동안에 신규주택이라든가 대규모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입지도 뭐 당연히 계양신도시는 인천 중에 서울에서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부천 대장신도시도 입지가 또 여기 김포공항에 가면은 얼마 안 걸리는 김포공항에만 가면은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교통을 해결하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라고 평가를 해보게 듭니다. 근데 계양신도시하고 대장신도시가 어디가 좋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뭐 인천보다는 부천이 조금 더 가격대가 나가니까 그런 편차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단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중에는 추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 계양신도시와 곁들인 또 대장신도시가 되겠고요. 또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다음 신도시는 창릉신도시라고 있죠. 가장 말이 많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창릉신도시는 면적이 여기도 꽤 면적이 되거든요. 약 면적이 246만 평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호수는 이제 한 3만 8천 가구 이 정도 되니까 3만 8천 가구면 거의 4만 가구 가까이 되니까 얼추 한 2만, 13만 정도? 이 정도, 12만, 11만? 이 정도는 수용을 하는데요. 위치가 뭐, 저도 이 근처에 예전에 오랫동안 어린 시절에 살아서 아는데, 서운흥 근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 고양시에 있는 서정마을 이런 쪽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러한 신도시가 창릉 신도시입니다. 나름대로 그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창릉 신도시인데요. 여기가 이제 서원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 아무래도 이전에 있었던 1기 신도시인 일산이라든가 2기 신도시인 운정이나 파주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얘 때문에 못 살겠다 뭐 그러면서 촛불 집회도 하고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고양 신사선이라고 해서요.
그 6호선 세전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고양시청까지 가고 또 그게 또 연장을 하고 이런 어떤 시설들로 어느 정도는 지하철이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는 한데 규모에 비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조금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 서운흥이라든가 여기만 아마 뭐 표시를 다른 걸로 해본다면 서운흥이라든가 여기만 이게 지나가면 여기는 또 바로 서울이에요. 서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마 아까 과천 신도시하고와 함께 아마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신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아마도 고양시 주민들이라든가 인근의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은평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이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충분히 아마 또 이미 또 나름 또 이미 주택이 있는 분들, 물론 이제 주택이 있으면은 거의 당첨되기가 좀 청약에 당첨되기가 사전 청약이라든가 본 청약에 당첨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도 입지가 나쁘진 않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중간에 뭐 이 기존에 있던 화정이라든가 원흥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일산신도시라든가 파주 운정과의 어떤 조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추후 지켜봐야 되는 도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창릉 신도시도 일단은 지금 소개했던 모든 신도시가요. 일단은 청약을 하시면 요건만 내시면 하시면 됩니다. 후에 뭐 어떤 뭐 재고할 거 없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랭킹으로 매긴다라고 한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역시 이제 과천 신도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강남권이 아마 직장이 더 많으니까 강남권에서 가까운 교산 신도시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다면은 아마도 글쎄요. 세 번째로 한다면 뭐 창릉지구 뭐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양하고 그다음에 뭐 부천 대장지구 이런 지역들도 뭐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인데 살짝 약간 과천이라든가 교산지구보다는 좀 빠진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에 있는 왕숙지구는 약간 공급이 너무 많아서 살짝 우려되는 지역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랭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들으시는 또 분들께서 독자께서는 또 개떡같이 제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철떡같이 알아듣으리라 믿고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랭킹이라든가 장단점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전에 있었던 편이었던 사전청약제와 함께 사전청약제를 실시하는 상기 신도시에 대한 리뷰와 청약 전략, 그다음에 각각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